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로입니다. 자, 3장의 마지막이에요. 이의신청과 실행 후의 조치. 실행 후의 조치는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진 않는데 일단 실행 후의 조치에서는 이제 등기빌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고요. 이의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꾸준하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의신청 한번 볼게요. 이의신청. 자,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해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록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전 시간에 했던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하면 되는데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적극적 처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등기관이 각하를 한 것을 일반적으로 소극적 처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거의 한두 문제 정도를 뺀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즉 복사해서 붙이는 개념이에요. 복사해서 붙이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 이런 내용이 시험에 등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의 어떠한 출제 유형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냥 적극적 처분, 소극적 처분이라는 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록은 적극적 처분이고 각하는 소극적 처분이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때 처분이 부당했다. 그러면 적극적 처분이 부당한 것은 적극적 부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 부당은 뭐냐면 기록한 것이 부당한 거죠. 그러면 각하를 해야 될 것을 실행을 한 거잖아요. 반대로 그랬을 때는 무엇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극적 부당이라는 말은 각하가 부당한 거예요. 그럼 이때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느냐?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이의를 신청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기록이 부당한 거죠. 기록이 부당했어. 그러면 말소해달라고 무엇을? 말소에 이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각하가 부당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무엇 해달라고? 실행해달라고. 기록해달라고 무엇을? 이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 어디에다 한다?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이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 어디에다 한다고요? 관할 지방 법원에다. 근데 이의 신청은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의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하냐면 서면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럼 왜 이의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다 제출해야 되느냐? 어찌됐든 등기를 실행을 하고 각하를 한 것은 등기관이죠. 그러니까 등기관에게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다 하는데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법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언제라도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데 신청 당시에 주장되지 아니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데 계속 시험에 할 수 있다라고 꾸준하게 나옵니다.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 없고요.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계속 간다 이거죠, 그냥. 그리고 신청은 어디에다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서는 어디에다가? 관할 등기소에다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서 문제 자체가 쉽게 나올 때는 대부분 이쪽이 답이에요. 그리고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기록이 부당하면 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의 신청인은 누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느냐?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해요. 등기 신청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능한데 각하가 부당해서 이의를 신청했을 때는 이의 신청인은 오로지 누구만이 가능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등기를 신청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등기 신청인만 가능합니다. 누구는 안 될까요? 제3자 안 됩니다. 이해관계인은 안 돼. 제3자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각하가 부당했을 때 실행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하는데 왜 제3자는 안 되느냐? 등기법상에서 우리가 이해관계인은 누구예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가 실행이 됨으로써 형식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가 이해관계인이야. 그러면 등기관이 각하를 했다는 소리는 실행이 안 된 상태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제3자 안 됩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제3자 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사유입니다. 자, 기록이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하를 해야 될 것을 실행을 한 거죠. 우리 전 시간에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몇 호만?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각하가 부당했을 때 사유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등기를 딱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밀어낸 거야. 각하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등기를. 그러니까는 등기관이 각하를 결정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달라고 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를 했을 때 등기 신청인 입장에서 각하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등기를 해달라고 무조건 뗐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는 경우다 이겁니다. 이의 신청은 시험에 34회 때는 안 나왔지만 그 전에 꾸준히 시험에 나왔어요. 아마 34회 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뒤에 보면 등기를 기록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각하를 한 것은 결국은 등기관이죠. 그럼 등기관이 한 번 더 이의 신청을 했으면 등기관이 한 번 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등기관이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한 거죠. 이때 이의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됐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게 무슨 의미예요? 등기관이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등기관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직권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의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돼. 등기관이 받아주지 않은 거죠. 이의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날짜 중요합니다. 3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송부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는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을 한 거고요. 여기는 기록해달라고 이의를 삼는 거죠. 이때 등기관의 조치. 이의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받아들인 거죠. 그럼 기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의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똑같아요. 얘랑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다가 송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법원에다 넘기는 거예요. 이때 법원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니까 결정하기 전에 지금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을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결정하기 전에 현재 이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말소에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제 법원에서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게 되면 야, 너 그거 왜 등기 실행했니? 그거 말소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기각을 하게 되면 등기관에게 통지하겠죠. 등기관에게 이의 신청인의 통지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해야 될 것은 법원에서 결정 전에 내린 부기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볼게요. 법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1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 A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말소의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법원까지 왔어. 결정해야 되겠죠? 결정하기 전에 현재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말소에 무엇이 있다? 말소에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등기를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게끔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부기등기가 실행이 돼요. 근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각하를 해버린 거야. 인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등기관에게 통지한다 그랬죠. 더 이상 이 등기 의미가 없잖아. 2번 해가지고 1-1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법원에서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록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여기서 이의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돼서 법원에다 송부를 했단 말이야. 법원에서는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 실행된 등기에, 그러니까 각하 결정된 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명령을 내려요. 자, 결정 전에 가등기를 명령을 내리더라.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각하를 해가지고 실행해달라고 이의를 신청을 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뭐 A 앞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나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 쪽에서 나올 것이다. 4개가 나와요. 그중에 부기등기 명령, 그 다음에 가등기 명령 2개가 나왔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법원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야, 너 왜 그거 각하했어? 기록해줘라고 해주는 거죠.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통지를 하죠. 신청인뿐만 아니라 등기관에게. 그러면 가등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등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가등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기각 결정을 한 거죠. 그럼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2번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무엇하는 것이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잘 체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원에서 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도 무슨 말소예요? 이것도 직권 말소가 되는 거죠. 직권 말소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결정하기 전에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내릴 수 있다?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명령에 의한 거 첫 번째, 명령에 의한 거 두 번째, 말소 명령, 기록 명령. 이게 4개가 법원의 무엇이다?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 경우에 부기등기 명령과 가등기 명령은 결과적으로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무슨 말소가 되는 거냐면 직권 말소다 이렇게 되는 거. 무조건 직권 말소예요.
여기서 보여드렸죠. 여기서 보여드렸어요. 직권말소, 직권말소. 자, 여기서 위에 걸 다시 한번 볼게요. 법원에서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았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준 거야. 그럼 이거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말소가 되겠죠. 말소 명령에서 이게 말소가 되면 결정 전에 내린 부기등기 명령 등기, 부기등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얘도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부기등기 명령을 내렸고 가등기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이 두 개는 결과적으로 말소는 어떠한 형태로서 직권말소밖에 되지 않아요. 꼭 체크해서 보십니다.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여부를 따져보면 우리 앞에서 실행된 등기가 만약에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를 삼았을 때 말소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여부가 4개가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핵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얘하고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자는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를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부당하다라고 말소에 이의를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상속인이 아닌 자도 역시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의를 삼을 수가 없고요. 자, 3번 되게 중요한 채권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했어요. 근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에요. 채권자는. 그래서 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4번째.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지 않았다. 이거 말이 뭐냐면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그자의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가 돼버렸어요.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그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말소 등기가 되는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 등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즉 뭐냐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 그자를 무시하고 제3자를 무시한 채 말소 등기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그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이 제3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말소 등기가 되는데 얘 3자의 어떠한 얘를 무시하고 등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손해를 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소 등기 자체의 이해는 제3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의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했는데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전세권 설정자 B, 1-1에 저당권 설정 C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1번의 전세권을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가 말소가 되면 이 C가 바로 뭐가 돼요? 이해관계인이죠. C가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뭐가 들어와야 돼? 승낙서가 들어와야만
2번에 뭐를 할 수 있어요? 1번에 전세권을 말소할 수 있어요. 근데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2번에 요 말소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 얘가 의무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말소 등기가 됐을 때 과연 얘가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이때 말소가 됐을 때 이해관계인 요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하고 무시한 상태에서 말소됐다면 결국은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제3자의 승낙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했던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더라 이겁니다. 즉 얘하고만 관련이 된 거죠. C. 그렇기 때문에 말소 등기의 의무자인 이 B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 B가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3자 예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단 한 사람만 이해관계인이에요. 자, 이의 신청에서 단 한 사람만 이해관계인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채권자만이에요. 채권자만이 이해관계인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만이 이해관계인이더라.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록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기록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법원에서 야 기록해줘 라고 했어. 아니면 말소해 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전 등기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전 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등기 전에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가 이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에 따른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기록 명령 내렸는데 요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록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 토지에, 건물에, 그죠?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이렇게 쓰면은 여기 A 토지에 B가 여기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어. 지상권 등기를 하라고. 근데 이미 누가 전세권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법원에서 지상권 등기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근데 법원에서는 이번에는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써줄까요? 안 써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소 등기의 명령을 내렸으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등기관이 각하를 하게 되면 다 돌려줘요. 신청서뿐만 아니라 첨부정보 다 돌려줘. 다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각하를 했으니까 각하할 당시에 신청서 빼고 다 돌려준다 그랬죠. 치하할 때는 다 돌려주고요. 신청서뿐만 아니라 첨부정보 다 돌려주고요. 각하할 때는 신청서를 뺀 나머지 첨부정보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4번은 뭐냐면 내가 각하할 때 신청정보 빼고 나머지 돌려줬죠. 그 다시 가져오시면 등기해 줄게요 라고 했는데 그 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신청 정보를 제외한 첨부 정보를 줬단 말이죠.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등기를 기록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전 등기를 명했는데 제3자의 등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세 번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져와 그런데 안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의신청 쪽에서 나온다면 바로 앞 페이지에 있던 이해관계인의 여부, 이해관계는 오로지 누구만이? 채권자만이.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거.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의신청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후의 조치 24회 30회 때 나왔던 문제들인데 실행 후의 조치는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러면 후속 조치로서 뭐냐면 네 개가 있어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권리자에게 주고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하고요.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과세 자료를 제공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볼게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를 보면 등기필 정보라는 게 뭘까요? 네가 권리자야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네가 권리자야,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나요? 정의를 묻는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니까 등기필 정보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세요. 네가 권리자야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작년 34회 때 여기서 나왔죠. 등기필 정보의 구성은 일련번호 12개 하고요. 비밀번호 5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는 문자와 부호의 조합이에요. 어떠한 문자라든지 부호의 조합으로 12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작성 볼게요. 이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부동산 및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을 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문자와 숫자 이렇게 조합해서 12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12개의 일련번호가 있고 비밀번호는 01부터 50번까지 해가지고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안 스티커로 딱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서에 기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여기에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신청할 때 요거를 딱 떼면은 일련번호 있고 비밀번호 중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돼요.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실했을 때 재발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분실했을 때 재발급 안 된다. 요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언제 하느냐? 작성하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 네가 권리자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새로운 권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권리를 무엇하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기입등기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발생,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데
이 등기필 정보는요, 가등기 때도 만들어줍니다. 언제도 만들어준다고요? 가등기 때도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보존의 가등기는 안 되죠. 왜냐면 단독 신청이니까. 근데 설정이라든지 이전은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이냐면 등기 자체가 공동 신청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가등기 때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그리고 첫 번째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에 작성하고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작성하고 두 번째는 권리자를 추가할 때 만들어줍니다. 권리자를 추가할 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경정등기하고 변경등기인데 경정등기에 소유권의 경정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다면 보존 등기 자체는 전부에도 가능하지만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안 되죠. 당연히 A하고 B하고 무엇이 되게끔 공유가 되게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단독 소유로 하는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때 자기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A 지분이 있겠죠. 공유니까 A의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B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에 말소 등기를 하지 못하고 A하고 B하고 공유가 되게끔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형식은 뭐가 돼요? 형식은 부기 등기가 되고요. 이때 A를 무엇으로 하고 A가 의무자가 돼요. A를 의무자로 하고 B를 무엇으로 하냐면 권리자로 해서 소유권에 무엇을 한다?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B라는 사람이 권리자가 새롭게 뭐가 되는 추가되는 거죠. 그랬을 때 권리자 이렇게 추가하는 경정 등기의 경우에 작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는 요겁니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 자, 합유자가 A하고 B하고 두 명인데 합유자가 한 명이 더 추가됐어요. 이렇게. 합유자가 이렇게 추가됐을 때 어떻게 등기를 하냐면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권리자가 추가됐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한다? 작성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이렇게. 합유자가 A, B인데 합유자가 한 명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이때 무슨 등기를 한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게 돼요. 자, 첫 번째 등기필 정보 언제 작성한다고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두 번째 그러니까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할 때 가등기 때도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한다는 거 말소 등기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볼게요. 권리 취득과 관련이 없은 경우. 그러니까 네가 권리자야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 그럼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소 등기예요. 그리고 직권에 의한 보존. 자, 이제 여기서 잘 복습 한번 하는 겁니다.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A가 만약에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등기 완료 후에 A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줬겠죠. 근데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얘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예.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 경우 기억나시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갔으니까 승소 판결 받아서 등기를 단독으로 넘겨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등기가 완료 후에
B가 등기를 같이 A하고 B하고 신청했다면 등기 완료 후에 B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줬겠죠.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하고 단독으로 승소한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신청은 누가 한다? 채권자가.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그러면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했으면 등기 완료 후에 B에게 뭐를 줬을까요? B에게 등기필 정보를 줬겠죠, 등기관이. 근데 얘가 신청을 안 한 거잖아, 지금. B가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인 B를 대위해서 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했을 때 등기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나온 거죠. 직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하지 않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을 했을 때 작성하지 않고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했을 때도 역시 작성하지 않는다. 한번 복습입니다. 복습. 그다음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요.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촉탁을 했을 때는 권리자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게 돼요. 원칙은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작성하지 않아요. 근데 권리자를 위해서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을 했을 때는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필 정보의 작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통지 방법은 방문 신청일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교부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거 바뀌었네. 방문 신청일 때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거고 전자 신청일 때는 송신해 주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수정해서 보시고요.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원치 않은 경우에 첫 번째.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경우, 관공서인 경우,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역시 수령할 자가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3개월도 숫자적인 개념은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 자, 말 그대로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 것은 등기 완료됐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 완료 통지는요. 신청인에게,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과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등기 신청인. 이렇게 명의인. 자, 명의인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누구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 앞으로 등기되는 거죠. 얘 등기 명의인 B 맞죠? 패소한 권리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게 되면 피대의자 명의로 등기되는 거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 명의인으로, 얘네들은 등기된 사실을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관공서에게. 그리고 등기필 정보를, 요거 이제 기억하세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요건 좀 특이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즉 등기 의무자가 보통 뭐를 제출해야 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확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 그죠?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확인 정보를 제공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의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 세 번째.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알려주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말소, 회복, 변경, 경정, 그 다음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등기할 때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게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보시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변경과 무관하다면 통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는데 처분전의 등기,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소유자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가등기 했습니다. 가등기 했다고 소유자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이 두 개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통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만 나와 있잖아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없잖아요. 그죠? 앞에 다 소가 붙었어요. 소가 붙지 않으면 틀립니다. 통지하지 않는 거. 근데 소가 다 붙었어.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얘는 가등기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의 변경 사실은 통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세자료 제공. 이거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한해서만 가등기도 포함을 하고요. 이 경우에만 과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한 겁니다. 첫 번째 이의신청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등기를 실행한 후에 조치에 대한 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이에요. 작성하느냐, 작성하지 않느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물론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 시험에 나왔지만 앞으로 또 난이도를 높게 낸다면 이해관계인의 여부, 채권자만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거 체크해서 보시면 35회 때 여러분들이 35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등기 절차 총론이에요.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무엇이 다음 주부터는 등기 절차 강론으로 들어가죠. 자, 등기 절차 강론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정리가 돼요. 또 한 번.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등기 절차 강론해가지고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형식에 따른 분류하고 가등기 이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